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열과 급수 두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1절 내용은 뭘 했냐면 어떤 수열을 배워서 수열이 무한으로 갔을 때 그 패턴이라고 하는 무한대 갔을 때의 값이 어떤 하나의 수렴값을 갖느냐, 발산을 갖느냐를 배웠던 거예요. 1절에서. 그러면 오늘 2절부터 8장 남은 4절까지의 내용, 전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냐면 얘네들의 기본 어떤 수열의 패턴을 분석하는 수렴 발산이 아니라 얘네들의 다 합, 즉 무한항까지의 합, 그래서 무한급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여서 무한급수를 급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급수를 배울 거예요. 무한항까지 합, 무한급수. 그러면 여기에서 무한급수를 배우는데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이 급수에서도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판단하는 걸 배울 거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무한항을 더하니까 다 발산이 많을 텐데 거의 발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열에서 기본 샘플로 쓰는 이 AN에 안 보이나요? AN에 n분의 1 같은 이런 수열 같은 경우는 얘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항을 더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0에 가까운 것들을 더하면 말은 무한을 더하지만 0에 가까운 것들을 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 한 번 더해봤자 어떤 하나의 값에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열에 대한 무한급수 얘는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수렴을 할까? 혹은 뭐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n제곱분의 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런 n제곱분의 1 이런 패턴을 갖는 게 다 발산하진 않고 수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급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로 판단하는 거.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배우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무한항까지 더한다는 건 끝도 없이 계속 더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의 수렴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끝도 없이 더하는 거를 유한항인 n항까지야 일명 우리가 보통 SN으로 표현되던 n항까지 부분합의 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으로 정의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 SN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으로 우리는 이 전체의 급수를 판단해요. 그래서 수렴이다, 발산이다. 그래서 이런 판단법을 쓰고요. 그러면 뭐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 즉 등비수열의 무한급수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이미 결과를 다 공식처럼 외웠죠. 여기 공비 R에 해당하는 부분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같거나 크면 발산이며 1보다 작을 때는 수렴 값까지 알고 있죠. 1-R분의 초항 A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급수의 기본 내용이다 해서 한번 확인만 해봤고요. 예제 2번도 뭐 중학교 때 여러분이 순환소수를 배웠을 텐데 이미 사실은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걸 공식처럼 배웠지만 이 공식에는 어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등비수열의 무한급수, 즉 기하급수로 초항은 이렇게 되고 공비가 이렇게 됐던 무한급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이런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하여라. 얼핏 보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식을 정리해서 다듬으면 초항은 4고 중요한 건 공비가 3분의 4로서 1보다 크다 보니까 저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급수 공식에 대입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걸 풀어봤고요. 예제 4번에 해당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수능 볼 때 좀 공부하면서 이런 응용 문제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을
3등분해서 각 변 가운데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인 정삼각형을 붙이고 처음 길이 1에서 시작해서 각 변을 3등분한 다음에 가운데 변, 요 변이죠. 그 변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또 다시 정삼각형을 다시 붙였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이쪽에다가 떼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별 모양의 도형, 지금 같은 경우 잘라서 만들었다 보니까 12개의 변이 생겼죠. 이 변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또 이 한 변을 3등분하고 거기에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걸 한 변으로 하는 또 정삼각형을 되풀이해서 붙였을 때 이렇게 되풀이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얻어진 도형을 우리는 호의 눈송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길이와 면적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수열처럼 수식을 n번째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n번째 했을 때 도형의 면적, 길이, 변의 개수, 그 다음에 덧붙여지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AN, BN, CN, DN이라고 했을 때 n번째 도형은 그 전 단계인 n-1번째 도형의 각 변에 넓이가 DN인, 즉 붙이는 정삼각형이 DN의 넓이죠. DN의 넓이를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n-1번째에서의 넓이에서 그 다음 n번째의 넓이의 관계는 붙이는 도형 DN을 추가되는 어떤 변의 개수 CN개에다가 이쪽 변 추가됐고 이쪽 변 추가됐고 이쪽 변 추가된 CN의 개수만큼 그 넓이를 곱해서 얘가 추가되는 변이 3개였다. 그러면은 3개에다가 이 넓이를 더한 게 그 다음 넓이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첫 번째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라서 A1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며 내가 잡은 문자 CN과 DN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번째 도형의 한 변의 길이, 그 변의 한 변의 길이, 즉 BN의 관계는 처음에 1이었지만 그걸 다시 계속 3분의 1씩 하니까 그 다음은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길이의 3분의 1의 한 변의 n번째 도형의 길이가 3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n번째 도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면 그때 그 도형의 한 변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길이를 n번째 도형 전체 길이를 bn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n번째 도형 변의 개수가 cn이니까 이 한 변의 길이에다가 그 n번째 변의 개수인 cn을 곱한 게 n번째 도형의 길이 bn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넓이인 AN과 BN을 찾아야 되는데 AN도 CN과 그다음에 BN도 CN에 관련돼서 표현됐으니까 일단 여기 CN을 조금 구체적으로 구하면 그 처음에 성분을 떼어내고 그은 변 4개의 변을 갖게 되므로 예를 들어서 처음 요쪽 변만 하나 보면 한 변에 3분의 1을 잘라내고 그 다시 똑같은 한 변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요 정삼각형을 붙이면 변은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4개가 생기는 거죠. 떼어내고서 요 부분 빨간색은 사라지고 4개가 생기니까 전 단계의 CN-1에 비해서 다음 단계의 CN에서는 현재 길이의 몇 배가 되는 거냐면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C1 처음에는 3개였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의 4배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12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와 같은 CN의 관계를 찾아서 그러면 BN은 마무리하면 이렇게 표현되겠고요. 그래서 CN이 이래서 CN 초기 값이 이거라서 CN 요거를 BN에다 대입한 결과 BN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AN 규칙을 마저 찾으려면 CN만 대입해서는 안 되니까 DN을 찾으면 DN은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의 n-1제곱이므로 n-1번째가
이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 즉 얘가 계속 덧붙여지는 거죠. 여기 DN에. 그리고 물론 CN은 아까 구했으니까 CN과 DN을 대입해서 AN식을 마무리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그러면 넓이에 해당하는 것과 길이에 해당하는 일반항을 다 찾은 거예요. 근데 찾다 보니까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누가 봐도 공비가 1보다 큰 3분의 4라는 공비 R이 1보다 큰 등비 수열에 해당하니까 얘는 무한항까지 더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하겠죠? 그래서 B에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즉 길이는 발산하고요. AN 쪽을 보니까 여기도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 차이 개차 수열로 접근을 해서 식을 한 번 더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 개차 수열까지 뭐 일반항 찾기 귀찮으면 여기서처럼 쭉 눌렸어도 요 중간 과정은 개차 수열 중간 세부 계산해도 되고 뭐 반복적으로 써도 되고 AN에 대한 흡수는 요런 상태, 수열은 요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정해진 고정상수 빼놓고 이 뒷부분을 보면 공비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9분의 4인 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비가 9분의 4인 어떤 꺽사 안에 있는 요 부분만 보면 이렇다 보니까 A에는 결과적으로 뭔가 급수가 공비가 9분의 4, 1보다 작다 보니까 뭔가 수렴값을 가질 거고, 그러면 이 넓이 A에는 어떤 수렴값 하나로 가는데 조금 전에 길이는 뭐였어요? 무한대로 가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 뭐 해서 이렇게 수식도 끌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분명히 넓이는 유한한데 그 넓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도형의 길이는 무한한 곡선, 그러니까 길이가 무한인 그런 곡선에 둘러싸여 있는 유한한 영역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무한한 길이 안에 유한한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독특한 이론으로 사실은 얘는 스웨덴의 수학자 코우가 이 눈성이 모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프랙탈 이론 같은 데서 많이 쓰여서 이제 같이 한번 예제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급수가 수렴함을 보이고 그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기하급수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말고는 급수의 어떤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수렴이다, 발산한다, 판단하는 방법을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까 이 급수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부분합인, 즉 Sn, N항까지를 구한 다음에 K 극한으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 극한, 즉 Sn에 대한 극한으로 마무리를 하다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값은 얼마예요? 1이다 보니까 얘는 곧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급수죠? 그 급수는 1로 수렴한다. 이게 지금 내가 잡은 AN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래서 1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이 문제는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살짝 미리 이제 예습 겸 미리 이제 공대 학생이 주로 간결하게 푸는 버전을 미리 알려드리면, 뒤에서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P급수 공식에 의해서 수렴한다고 거의 공식처럼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식에 의하면 n제곱분의 1과 현재 판단해야 될 n의 n 플러스 1분의 1의 관계는 이런 부동호 관계가 성립하고, 그럼 이런 부동호 관계가 성립하는 걸 가지고 어떤 논리를 접근할 수 있냐면 뒤에서 이 정립 비교 판정법이라고 배우겠지만 미리 설명하면 두 수열의 부동호 관계가 항상 이렇게 유지되면 걔네들을 다 더한 것들도 부동호 관계가 유지될 거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무한급수는 이 무한급수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n제곱분의 1보다 작은데 n제곱분의 1에 대한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정해줬다면 얘는 당연히 수렴한다 해서 뒤에서는 좀 이런
요런 방법으로 가는 게 이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공대 학생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P급수를 활용한 요 계산법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P급수를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 버전인 어떤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을 했지만 요 방법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미리 좀 비교 판정법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6번 얘기도 조화급수. 그러면 얘가 발산하느냐. 그럼 얘 발산하느냐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얘 발산하느냐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뭐 부분합을 이용해서 쭉 해서 얘가 부분합을 했더니 발산이라 조화급수도 발산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교과서적인 이 기교를 이용해서 보여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비교가 잘 떠올리기도 힘들고 또 떠오른다고 해도 굉장히 그 공대 학생이 이렇게 길게 쓰기가 불편해서 이 공대 학생 버전, 즉 간단한 버전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n분의 1에 대한 급수도 P급수에서 나오는데요. 물론 거기에서 P가 1일 때라 이 급수는 발산한다고 배워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냥 그 급수 발산으로 그냥 바로 P급수에 의해서 공식에다 대입한 버전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석적으로 증명을 하든 뒤에 있는 공대 학생들이 자주 쓰는 공식처럼 쓰는 P급수로 급수가 발산한다고 하든 여기 이 조화급수가 발산하는 거에서는 의미를 분명히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n분의 1 같은 경우는 뭐 무한항을 더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0에 가까운 값들, 즉 극한값이 0이다 보니 이 극한값 0인 것을 거의 한 번 더해봤자 어떻게 수렴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했던 값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러나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전에 스쳐 지나가듯이 큰 문제를 풀다 했지만 요 나중에 뒤에서 공식에서는 똑같은 그 n분의 1이 아니라 n제곱분의 1도 유형은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아까 제가 뭐 n분의 1이나 혹은 n제곱분의 1의 이런 급수 패턴이 비슷해서 얘네들을 한 번 더해봤자 얘네들의 극한값이 어차피 0으로 가고 얘의 극한값도 0으로 가니까 다 더해도 얘가 뭔가 수렴하지 않겠느냐. 얘도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수렴으로 S가 되지만 얘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으로 나온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마지막 예제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당연히 발산이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죠. 0으로 가도 지금 수렴할까 발산일까인데 심지어 얘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고 예제에 있는 7번처럼 얘 극한을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극한값이 0이 아닌 1이 나왔다. 그럼 얘는 극한값이 1이라는 얘기는 0을 더하는 게 아니라 거의 1에 가까운 걸 한 번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발산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그러면 요 정리에 똑같은 동치명제, 대우명제라고 하는 것 이거의 부정, 즉 AN 급수가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면 요 명제의 부정, 즉 AN에 대한 극한값은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급수가 발산하면 맞아, 극한이 발산이 아니라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요. 얘 두 개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수열들과 그게 아니라 극한값이 0으로 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여기 잘 안 보이나요? 밑에다 써야 되나요? 밑에다 쓸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극한값이 0으로 가고 있는 특징을 갖는 이런 수열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고 해서
그 극한값이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뭐였던 거냐면 그런 예에 해당하는 수열이 n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은 0임에도 불구하고 그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 부류에 해당하는 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수열 n이 n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n제곱분의 1 제곱이 안 써지죠? 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그 급수가 수렴할 뿐만 아니라 극한값도 0에 해당하는 이런 포함 관계가 된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는 이 정리 때문에 큰 흐름만 설명했지만 이게 과연 1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부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지금 약간 오타는 아닌데 지워진 것 같은데요. n분의 1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네요. 로피탈 정리를 써서 1로 계산한 거죠. 따라서 얘가 어떤 하나의 수렴값 0으로 지금처럼 가도 수렴 활동 말동인데 급수가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면 그 급수는 발산한다. 뭐 이런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예 몇 개를 조금 더 확인해 볼 건데요. 이거는 예제 8번은 이 급수가 수렴하느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현재 어떤 판별법을 쓰느냐면 AN 자체 수열의 극한을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극한을 판단하려고 보니 얘는 우리가 뭐 한꺼번에 판단을 해야 되지만 힘들면 이걸 단계별로 나눠서 판단하는 방법을 썼죠. 그럼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첫 번째 단계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밖에 있는 ln 함수, 연소함수에 대입을 했고요. 얘의 극한값이 얼마이므로 1이므로 ln 1. 그래서 극한값은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극한값이 0이면 급수를 수렴할 수 있는 후보권인 거예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후보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후보일 뿐이지 이렇다는 확신은 없는 거죠. AN 급수가 0이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면 SN까지의 부분합을 계산해서요. 그 SN의 극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결론은 즉 급수는 발산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얘가 자체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그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라 지금처럼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하니까 발산으로 나와서 얘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급수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공식들, 예를 들면 우리가 착하게 단순한 이런 지금 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를 조금 단순한 순번에 A와 B의 합차로 분할을 하거나 혹은 상수배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합차 공식은 이렇게 뭔가 복잡한 한 덩이의 급수를 구한다고 할 때 이 복잡한 한 덩이는 뭐 지금처럼 등비 수열도 아니고 기타 등등 내가 배운 공식으로 적용할 수 없는 데서 묶음으로 보지 말고 얘를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의 급수가 구해져서 얘 급수와 이 급수의 합차로 계산해도 된다는 것과 상수배도 당연히 앞으로 뺄 수 있다는 이런 공식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활용하면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2번을 적용할 만한 내용이 그 다음 교과서 예제 8번에 나왔죠. 요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등비 수열도 아니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 한 덩이의 큰 수열을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급수로 분리해서 보면 뒷부분 쉬운 거 바로 보이는 이 수열은 초함도 2분의 1이지만 공비도 2분의 1, 즉 얘가 1보다 작아서 수렴하면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함으로 1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아까 예제 5번에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었지만 상수 2배를 앞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죠. 그래서 그중에 이 부분만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아까 1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전체 결과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복잡한 유형을 결국 이렇게 앞에서 이런 기호적으로 공식을 설명하면 시그마의
우리 합공식에서 다 배웠는데 뭐 괜히 뭐 급수라고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시그마에서 이 공식 했는데라고 하지만 이걸 무한급수에서 특히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적용을 잘 못하는 거죠. 복잡한 거를 이렇게 원리파악해서 전체 뭔가 복잡한 합차로 연결된 거에 급수를 구할 때는 단순하게 각각의 성분의 급수의 합차로 분리하며 불편한 상수는 과감하게 앞으로 빼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밑에 조금 교과서에 좀 설명이 320페이지에 좀 길게 있는데 그 얘기는 줄여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시그마 거기에도 나왔지만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경우 얘를 갖다가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 순서를 이렇게 세트로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말은 무한대로 가지만 0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얘를 더하는 방법을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놔두고 두 번째부터 이렇게 더한다면 얘는 무한번 이렇게 세트로 해도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더하는 방법에 따라 값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논리가 지금 이렇게 더하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가 이제 그게 설명이 돼 있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더하는 순서 여기 세 개만 먼저 보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세 개의 더하기를 할 때 앞에 거를 먼저 더하나 뒤에 거를 먼저 더하나 등식이 성립한다가 일명 결합법칙이라고 해서 당연히 성립한다고 배웠는데요. 이게 유한기를 더할 때는 이렇게 더하는 인접한 어떤 덧셈에 대한 순서를 조금을 바꿔도 등식이 성립하지만요. 지금처럼 무한을 더할 때, 무한항으로 더할 때는 이와 같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더하기는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해 이렇게 배웠다면 그 결합법칙은 유한일 때 보장이 되고 무한항까지 합일 때는 보장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보장이 될 때가 있긴 있는데 언제 보장이 되냐면 수렴하는 무한급수일 때 그 급수가 뭐 이렇게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렴하는 무한급수는 인접하는 한끼리 임의로 묶어서 새로 만든 비n급수도 똑같이 수렴하고 그 극한값이 an과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누가 봐도 진동이니까 수렴하지 않아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결합법칙을 쓰면 안 되는 건 알겠지만 그럼 여기에서 수렴하는 급수 중에서 서로 인접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예는요. 너무 한이 좋네요. 좀 잠깐 지우고 할게요. 어떤 예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n분의 마이너스 1에 아까 n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었다면 그거에 n분의 1을 하나 더 시켜주잖아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하고 요거를 순서대로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더한 거랑 이 수열을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1이죠.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꿔서 더하기 순서를 같은 거를 지금 바꿔서 더했거든요. 이렇게 바꿔서 더해도 이 결과와 1번식의 결과와 2번식으로 계산한 이 결과는 다른 방법으로 더했고 일명 아까 말했던 결합법칙처럼 더하는 순서를 이웃하는 걸 서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뭐기 때문에 오늘 아까 얘가 지금 아직은 수렴한다를 안 했는데요. 뒤에서 이거 수렴한다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급수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리고 다음 절에서 얘가 수렴하는 거를 배우겠습니다. 현재는 요거에 걸맞는 예가 없어서 다음 절 예를 제가
요거에 맞는 예를 하나 끌고 온 거고요. 그러면 3절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지금 양항급수 그의 수렴 판정법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열에는 아까 마지막에 봤던 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수열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양수인 수열도 있고, 뭐 이런 또 양수뿐만 아니라 양수와 음수가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을 우리는 교대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착각의 도가 왔다 갔다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 잠깐 그 예를 볼까요? 사인 예가 어디 있을 텐데요. 너무 뒤에 있나요? 한참 뒤에 있나 보네요. 예를 들어서 사인 n분의 1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규칙적으로 양수, 음수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호가 바뀌지만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 타입이 예를 들어서 교대급수다 저렇게 불규칙한 보호를 갖는 거 다 분석을 한꺼번에 할 만한 공식이 없어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어느 범위에 대해서만 먼저 분석을 하겠다는 거냐면 양수 수열을 갖는, 즉 양수인 항을 갖는 수열에 대해서만 판정법을 먼저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양항수열에 대한 급수를 양항급수라고 하고 양항급수에 대한 판별식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여기에 교과서 정리 831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리 내용을 보면 부분합이 위로 유계인 양항급수는 수렴하고 역으로 수렴하는 양항급수의 부분합은 위로 유계이다. 사실 여기에서 새로 배운 용어는 양항급수지만 양항급수 말뜻도 굉장히 쉬웠죠. 양수인 항들로 이루어진 그런 수열의 합, 양항급수.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 말도 어려운 말이 없는데 저렇게 짧은 말로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딱히 머릿속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런 걸 좀 기호화시켜서 바꿔보시면은요. 부분합 SN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보통 잡듯이. 얘가 위로 유계되면 그 양수인 수열의 급수는 수렴하고 역으로 수렴하는 양항급수의 부분합은 위로 유계된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가 좀 잘 됐으면 해서 제가 기호로 조금 변환을 시켜봤고요. 그러면 말은 기호로 변화시켜줬다지만 얘 또한 이거 못지않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도대체 이렇다고 해서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해주면요. 이 SN이라는 수열이 위로 부분합이 유계됐다고 했는데 즉 얘를 수열 입장에서 봤을 때 앞에서 1절에서 배웠던 상계가 있는 거예요. 이로 유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SN은 특징이 지금 증가 수열이에요. 왜냐하면 AN 자체가 양항 수열이기 때문에 부분합은 AN이 0이라도 같거나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양항 수열이라고 전제하는 순간 그 SM 부분합은 증가 수열이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데 걔가 위로 유계가 되니까 우리가 증가수열이 위로 유계가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걸 배웠죠. 1절의 마지막 정리였죠. 그래서 SN에 대한 극한은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SN을 그러니까 수열 입장에서 봤을 때 수렴이지만 얘는 2절 첫 번째에서 배울 때 요 자체는 다시 재해석하면 AN의 급수가 되는 거죠. AN을 무한항까지 더한 것의 정의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AN이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뭐 풀 버전 증명까지 보시기도 힘들고 밑에 압축 버전 보시기 힘들면 우리가 주로 판단하는 우리는 항상 얘가 수렴이냐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설명해 드리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제 1번에서 이 급수의 수렴 판단을 뭘로 했냐면 그 부분합이 유계되는 걸 확인해서 걔가 수렴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분합이 유대가 되는 과정을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기교적으로 식을 보였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기교적으로 보이는 건 쉽지는 않고요. 나중에 사실은 요 얘기는 저 뒤에 이제 테일러 값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그 수렴값이 2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약간 기교를 부려서 테크니컬하게 수식으로 변개해서 수렴하는 걸 보였고요. 그다음에 적분판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과서 정리 832에 해당하는 건데요. 거기 먼저 읽어보면 F함수가 1보다 큰 영역에서 연속이고 양이며 감소한다고 하자. 그랬을 때 Fn이 AN이면 급수 AN과 특이적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의 적분은 동시에 수렴하거나 발산한다. 여기에서도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여전히 조금 잘 머릿속에 바로 저 공식이 뭘 어떻게 판정하는지 잘 안 떠오를 수 있으므로 이거를 공대 학생 적응용 버전으로 제가 솔직히 좀 정리를 해주면요. 여전히 우리는 사실 목표가 어떤 수열의 급수의 수렴이냐 발산이냐를 판단하고 싶은 어떤 상태예요. 근데 그 N이 판단하기 힘들 때 이 적분판정법은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어떤 조건일 때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양수 수열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양수 수열일 때 그 수열을 자연수에서의 함수로 생각하면 그걸 실수함수 연속화시킬 수가 있죠. 연속화시켰을 때 근데 연속화시키기 전에 이 조건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 수열은 감소 수열인지는 확인해야 돼요. 감소. 즉 양수 수열만 되는 게 아니라 양수 수열 중에서 감소 수열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그거를 연속화시켜서 그 연속화시킨 함수에 대한 특이적분이 수렴하면 얘도 수렴. 얘가 발산하면 얘도 발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용 버전은 사실 이래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수학적으로 넓게 갈 때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는 이쪽보다 이쪽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쪽이든 도대체 이 전체 특이적분 계산도 힘든데 이걸 가지고 거꾸로 얘를 판단한다고부터 이 전체의 그 정리 내용이 얘보다 말보다 기호로 잡아줬다고는 했지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증명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다른 증명은 다 생략했는데 얘는 가볍게 써놨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증명이 이해되시면 가볍게 설명한 거 가볍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안 그러면 그냥 이거를 공식처럼 바로 받아들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추가 설명 너무 혼자 보시기 힘들까 봐 제가 같이 설명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너무 이 연결고리가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F함수를 이렇게 쭉 주어졌을 때 K-1에서 K까지에 대한 적분, 한 정수 구간에 대한 적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와 같이 지금 F함수가 감소함수 특징을 가질 때 그러면 감소함수 특징을 가질 때 이 적분값은 가장 큰 값, 즉 K-1일 때가 가장 클 때의 값이죠. 그래서 K-1일 때의 함수값 얘보다는 같거나 작고 FK 값 가장 작을 때인 요거 즉 FK보다는 같거나 크다가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K-1이라는 건 마치 함수로 보이지만 밑변의 길이가 1인 요만큼 파란색 밖으로 돌출된 그 사각형을 의미할 것이고요. 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요거보다 더 작은 K-1번째일 때 요 잘려진 이 밑에 삼각형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잘리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그래서 느타가 지금 뺐는데요. 그림이 도저히 안 들어가서 뺐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같이 있을 거예요. 반대적으로 이렇게 잘린 쪽이죠. 이렇게. 이쪽이 FK 쪽 감소니까 더 작은 쪽. 그리고 이쪽이 이런 어떤 관계가 성립할 거고요. 그러면 얘를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쭉 다 더해주면 첫 번째 이 전체 구간에 대한 적분은
밖에 이 우둘투둘 밖으로 돌출된 사각형에 대한 합인데 얘가 1에서부터 n-1까지 더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고, 여기 지금 n이 2에서부터 n까지 하면 n-1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n-1까지. 그 다음에 이쪽 작다 쪽에도 2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쇄적으로 쭉 더하면 얘는 n까지는 마지막 칸까지는 가지만 시작이 2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A1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는데 그중에 이 부등식 중에 요만큼 파트만 먼저 끌고 와서 보면 SN을 갖다가 이렇게 A1, SN만 놔두고 A1을 옮길 수가 있고 우리가 F 함수를 1에서부터 n까지의 적분은 무한대까지 특이 적분보다 작은데 만약에 얘가 지금처럼 수렴한다면 이라고 해보세요. 전제 조건. 얘가 수렴했다면 얘도 수렴하고 그렇게 따지면 SN이 조금 전에 앞에 있는 정리처럼 분명히 부분합이라 증가수열인데 어떠한 우의 상계, 수렴값이 있는 거죠. 즉 우회로 유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N의 극한값은 수렴하고 SN의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건 곧 AN이 수렴한다로 정리를 배운 걸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AN도 수렴이다. 그래서 뭐 그 부등식 중에 이쪽 파트요. 이쪽 파트가 반대쪽으로 오는 얘기인데요. 그거 하면 여러분이 조금 우리가 이쪽 하지도 않는데 증명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비슷한 방법이니까 비슷한 논리와 방법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요거만 지금 간단하게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교과서에서 제가 지금 최대한 갖고 왔지만 이 그림이 반쪽밖에 없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셔도 되고요. 요거 정리해드리면 적분판정법이라는 건 양항수열 중에서 감소수열일 때 연속화시켜서 그 특이적분 값을 계산한 결과가 얘가 수렴이면 궁금한 급수도 수렴이고 얘가 발산이면 급수도 발산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든 못하든 적분판정법 결과를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적용 버전으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수렴한다, 뭐 P급수다, 뭐 이렇게 해서 배웠던 건데 지금 적분판정법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일단 얘는 당연히 이 수열 자체는 양수 수열이고요. 그다음에 감소 수열이라는 이 중요한 특징을 만족함으로 걔를 뭐 할 수 있어요? 연속화시킬 수 있고 그 연속화된 함수를 특이적분을 계산했더니 수렴하죠. 그러면 원래 급수 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수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판정법의 원리만 그 공식 적용 방법만 알면 의외로 논리는 간단하고요. 참고적으로 얘가 수렴할 때 얘도 같이 수렴한다는 거지 수렴 특징이 같다는 거지 수렴 값이 같지 않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수렴 값이 1이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얘는 6분의 파이 제곱 뒤에서 어딘가 한번 거기까지 계산해 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뒤에서 배우지만 얘는 6분의 파이 제곱이 되는데요. 뭐 그거를 이제 6분의 파이 제곱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어떤 적절한 예로서 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이렇게 쭉 분석을 하면 여기 있는 더하기 결국 A의 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보다는 크지만 절대 2보다는 크지 않은 이런 상태의 값에 있다는 걸 그림으로 이것도 뭐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이렇게 뭐 묶고 다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교과서 패턴처럼 약간 비교나 식에 대한 테크닉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하면 절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n분의 1 그 급수도 우리가 앞에서 미리 결과는 알고 있어요. P급수라고 하면서 미리 결과는 얘기를 했지만요. 여기서 지금 적분 판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n이 당연히 양수 수열이고 중요한 특징인 감소 수열을 만족하므로 얘를 뭐화시켜서 연속화시켜서 특이적분을 했더니 특이적분 계산 결과가 발산이다. 그러면 특이적분이 발산이므로 원래 급수 AN도 발산이다. 이렇게 적분 판정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특이적분 판정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는 하셨을 텐데 공식에 이렇게 1부터라고 하다 보니까 1에서만 이걸 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 교과서 밑에 보면 구간 이동을 이용한 적분 판정법도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항이 3부터 시작한다. 애초부터 얘는 3부터 시작하는데 적분 판정법 1이라고 1을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그러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구간을 3 이상부터 적용해 주면 돼요. 그럼 뭐 이거에 대한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해 주면 되겠죠. 물론 얘는 이것도 계산할 때 뭐 x-2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t로 치환해서 계산하면 저기에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t제곱의 1에 dt 이걸로 계산이 결국은 되겠죠. 이거 같이 수렴하겠죠. 다음에 교과서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2번 앞에서 요 P급수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이 P급수가 이런 급수 모양. 그래서 여기 P에 따라 P의 상태에 따라 급수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P가 앞에서 1일 때와 2일 때는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P가 1보다 크면 수렴이고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발산인 걸 보이랬어요. 1은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산한다는 걸 보였으니까 1이 아닌 경우, 1일 때는 또 적분 계산이 ln으로 달라지니까 1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P에 대해서 적분 판정법을 쓸 수 있느냐. 적분 판정법을 확인하려면 얘가 양수이고 감소 수열인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양수인 거는 맞고요. 감소 수열이죠. 그래서 세 조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조건을 좀 줄였어요. 양항 수열 중에서 감소성을 만족하는 감소 수열이냐, 감소 수열을 확인하고 특이적분 계산을 했더니 여기 있는 얘 P가 요게 0보다 작을 경우, 얘가 0보다 작을 경우는 수렴을 하겠지만 얘가 0보다 크면 발산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을 경우, 즉 P가 1보다 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수렴하겠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발산한다. 그러면 빼놓은 1까지 같이 조합하면 1보다 클 때는 수렴이지만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발산이라는 얘기를 결과를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예제 3번이요.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여라. 그러면 얘도 지금 배운 적분 판정법이 가능하냐? 얘 같은 경우 누가 봐도 ln 때문에 n이 1일 때는 ln1이 0이 돼서 분모가 아닐 때는 모르지만 분모일 땐 0이 돼서 시작하는 항을 2부터 잡았거든요.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2항부터 시작하는데 적분 판정법 1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2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겠고요. 감소함수인 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여기 lnx를 t로 치환해서 이 특이적분을 계산해 주는 거죠. 물론 글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해도 되고요. 이 수열의 감소 수열을 확인해 주면 돼요. 이게 이렇게 감소 수열이 되는 특징. 이렇게 돼서 적분 판정법을 쓸 수 있고 그걸 연속화시킨 특이적분을 구간 2에서부터 적분하는데 이 적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lnx를 t로 치환해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수렴하더라. 그럼 이 적분값이 수렴하니까 원래 급수도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P급수를 적분 판정법에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ln급 P급수까지 같이 한번 했는데요.
사실은 뒤에서 요거 우리는 딱 2일 때만 하지만 연습 문제 이게 막 숫자가 이거 P 못지않게 1일 때, 2일 때 막 뭐 1.00 얼마일 때 해 가지고 모든 예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적분판정법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예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런 어 P급수라고 하는 건 이런 특이적분의 수렴 발산 여부에 따라 원래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는 얘가 적분판정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P급수고 P급수 공식이라고 하면서 얘를 막 미리 끌어다 썼었어요. 그런데 이 P급수가 요거에서 특이적분할 때 이쪽에서 이렇게 된다까지 미리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연결고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했던 그 연결고리가 지금 배우는 적분판정법에 의해서 이 두 개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앞에서 특이적분에서 P급수에서 뭐 다양한 P에 대해서 자주 마주치는 패턴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미리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P급수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 두 번째 그 로그 P급수라고 하는 그 교과서 예제 3번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P가 아까 구체적으로 2일 때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1보다 크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로그 P급수인데요. 얘도 지금 뒤에 교과서 요거에 관련된 교과서 연습 문제를 잠깐 보시면요. 교과서 지금 3절 연습 문제에 보면 2번에 이 P급수, 로그 P급수에서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함을 보이고 그 수렴 여부를 판단하여라. 근데 여기에 보면 P가 1.00일 때, P가 1일 때, 3분의 2일 때, 2일 때 이렇게 다양하게 계산하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낮게 1, 2, 3, 4번을 하기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반적인 P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2일 때 한 것처럼 감소 수열이라서 얘를 연속화시켜서 특이적분을 계산을 했죠. 계산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있는 요 P-1에 해당하는 게 0보다 작을 때만 얘가 어떻게 돼요?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하는 거. 즉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하는데 그 수렴값은 얘가 0이다 보니까 요만큼 남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산이다. 그래서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적분판정법으로 판단을 했으므로 여기 있는 얘는 P가 지금 1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수렴. 그다음에 얘는 1인데 1보다 크지 않으니까 발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3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수렴이고요. 얘는 1보다 크니까 수렴. 얘도 죄송합니다. 이거 1보다 얘 작으니까 발산이 되겠고요. 얘는 1보다 크니까 이게 수렴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P급수까지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얘가 이렇게 꼭 거기에 공식 대입하라고 P가 대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식이 바뀌어서 루트 로그 n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로그 P급수에서 P가 2분의 1, 즉 1보다 작은 경우라 당연히 뭐가 돼요?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어디 하는 거냐면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으로 내용이 넘어오는데요. 극한 비교 판정법은 첫 번째 비교 판정법 먼저 할까요? 비교 판정법은 두 수열의 크기 관계가 항상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급수도 부등호 관계가 유지한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글로 이해해도 이해가 쉽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없이 글로만 보면 처음 몇 개의 항을 제한 모든 항들이 이렇게 되고 두 개가 양항급수이면 B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 AN이 발산하면 BN이 발산. 얘는 쉬운 듯 하면서도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쟤도 약간 제가 수식으로 변환을 시켜줬는데요. 그러면 AN 조금 더 작은 이쪽이 발산을 한다면 얘보다 큰
Bn급수는 당연히 발산하겠죠. 요 얘기가 지금 2번 얘기예요. 2번 얘기를 이렇게 수식으로 바꾼 거고요. 그러면 AN이 발산이면, BN이 수렴이면, 더 큰 쪽 BN 쪽이 수렴이면 그 BN보다 더 작았던 AN도 수렴이다. 이렇게 되면 얘가 수렴이다는 얘기가 지금 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큰 쪽에 해당하는 BN 급수가 수렴이면 AN도 수렴. 그래서 요 시작 기본 어떤 부등호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급수에서도 부등호 관계 유지한다는 거 간단하게 비교 판정법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비교 판정법으로 이렇게 간다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이게 왜 저렇게 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추가 설명, 보조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n 세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의 5n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에서 어떤 아주 간단한 결론은 T급수 같은 거를 크다 혹은 작다 해서 걔네들 기본적으로 공식처럼 쓰는 거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분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을 거고 얘도 없을 건데 얘네들을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고 뚝 잘라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좀 따라가면 여기에서 1을 없앤다는 얘기는 1을 더하면 즉 분자가 커진 상태 즉 5n이면 부등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이렇게. 이런 부등호 관계. 근데 우리는 이 부분도 좀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없어진다는 건 분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큰 논리 갑자기 얘는 이거보다 같거나 작다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면 여기에 급수를 처리해도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뒤에 이런 기법을 쓰는 어떤 P급수나 활용할 때 주어진 수열 가지고 대표 수열 찾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못 찾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쫓아가면 큰 어떤 이쪽 성분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가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n 정리해서 상수 빠지는 것까지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P급수에서 얘는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에 상수배를 해도 수렴하다 보니까 수렴하는 것보다 작은 이 급수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그럼 이제 5번을 한번 볼까요? 이 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단하여라. 얘가 n이 3보다 큰 범위에서는 ln이 1보다 크므로 여기에다가 n으로 나눠도 부등호 관계가 똑같이 유지될 것이고 그거에 급수를 해도 부등호 관계가 유지되는데 이 경우로 바뀌는 순간 P급수에서 얘는 발산이었죠. P급수는 1부터인데 1 이상에서도 발산이었으면 3에서 시작해도 당연히 발산이에요. 그 첫 번째 한두 개가 발산이었던 걸 2개 빠졌다고 수렴으로 바뀌진 않죠. 그래서 얘가 발산이므로 발산보다 큰 얘도 뭐다?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 같은 챕터 같은 절이죠. 3번에 5번. 그러면 얘 급수 조금 전에 비교 판정법을 적용하면요.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니까 걔네들의 급수에 대해서도 부등호 관계가 유지되는데 얘는 조금 전 예제 5번에서 발산한다고 했으므로 발산하는 것보다 크므로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비교 판정법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극한 비교 판정법으로 넘어갈 건데요. 극한 비교 판정법 공식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제 6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앞의 방법에 의하면 n이 무한대로 가서 아주 클 때는 이 그 분모의 차수에서 가장 큰 항인 n제곱에 비해서 1차나 상수항이 의미가 없어서 이런 걸 줄여서 즉 n제곱분의 1 이런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높은 차수만 비교하면 n제곱분의 1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과 얘의 부등호 관계는 이렇게 사실은 이제 하나 자세히 보여줘서 결과만 얘기하면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그러면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는 거에 급수를 해도 여전히 부등호 관계가 성립해요. 근데 이쪽 급수는 P급수에서 뭐 했어요? 얘가 수렴이었어요. 수렴하는 것보다 크다를 과연 수렴한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수렴하는 것보다 커서 발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여기서 비교 판정법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비교 판정법을 쓰지 못하는 수열에서 어떤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쓰는데요. 극한 비교 판정법은 아까 비교 판정법처럼 자기 급수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보조급수 bn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대신 얘는 그 보조급수를 서로 b를 구해요. b를 구한 거에 극한을 계산한 결과의 수렴값이 양수이면 두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는 똑같고, 즉 bn 쪽이 더 쉽겠죠. 그래서 bn이 얘가 수렴이면 그다음 an 급수도 수렴이고요. 얘가 발산이면 an 급수도 발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r이 0일 수도 있잖아요. 0일 때는 bn이 수렴하면 an 수렴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으나 발산일 때 발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r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급수가 발산일 때 an 급수가 발산이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수렴일 때 수렴이란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얘도 알듯 말듯 조금 애매모호하죠. 얘도 조금 우리는 오리지널 증명이 아니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요. n과 bn의 b에 대한 극한값이 r로 간다는 건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an과 bn의 관계가 약간 r이라고 하는 상수배 관계를 유지한다고 근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거의 나중에 큰 값으로 갔을 때 큰 확률에 대해서 상수배면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거에 상수배를 더한 상태라고 분석되는 an 급수도 수렴할 수밖에 없고 얘가 발산이면 그 상수배를 한 an도 발산이라는 게 쉽게 이해돼요. 근데 그중에 그 상수배 r이 0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0일 경우는 얘가 수렴일 때는 얘도 0이고 얘도 수렴이니까 an이 수렴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얘는 0인데 얘가 발산이면 0 곱하기 무한대 타입이라 이쪽도 발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수렴일 때만 보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라고 한번 해봅시다. R이 무한대일 경우 3번의 경우는 얘가 무한대인데 BN이 발산을 하면 같이 AN도 발산이라는 보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R은 발산인데 BN이 만약에 수렴이라면 얘가 발산하고 수렴이 곱해진 결과가 발산인지 수렴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도 명확하게 발산일 때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수렴일 때 얘도 수렴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번과 3번을 따로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죠. 충분히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예제 6번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면 아까 이 문제 얘는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없고 지금처럼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쓸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뭔가 같이 극한을 비교할 만한 비교 수열 bn을 뭘로 잡을 거냐면 이거와 가장 근사하게 가까운 이게 지금 플러스 1인가 보네요. 플러스 1 가장 가까운 n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을 보조 수열로 잡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전항하고 후항의 비를 계산하니까 1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양수이므로 an과 bn의 급수는 똑같이 수렴하거나 발산해요. 그러면 bn 급수, 즉 얘보다 판단하기 쉬운 bn 급수 얘가 수렴하므로 원래 급수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쉬웠으니까 요 사인 n분의 1로 가볼까요? 그럼 얘도 보조수열을 n분의 1로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an분의 bn b가 얘 극한값이 1이 되는 거는 따로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고요. 이건 1이 되겠죠? 따라서 bn급수는 p급수에서 발산함으로 걔와 같이 an급수도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극한 비교 판정법의 공식에 대입해서 발산하는 논리까지는 이해가 됐지만 얘는 뭐 앞에서부터 비교 판정법이든 해서 좀 n제곱분의 1로 배표를 하는 걸 이해하지만 사인 n분의 1은 어떻게 n분의 1로 했느냐 여기서 너무 또 자세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쟤를 연속화시켜서 즉 우리가 사인 x분의 1 함수를 생각하면 학기 초에 이거 그래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그때는 포커스가 얘가 x가 0으로 가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포커싱을 했는데요. 지금은 x가 0으로 갈 때가 아니라 얘가 무한대로 갈 때예요. 근데 무한대로 갈 때도 제가 간단하게 가볍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은 그림으로 판단하셔도 되고요. 얘가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이 얼마예요? 0으로서 이 뒤에 있는 값, 꼭 극한값 숫자만 0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래프 패턴이 얘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네, 그림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0으로 수렴한다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마치 x분의 1과 비슷하게 0으로 수렴하다 보니까 얘와 비슷한 패턴, 즉 n분의 1과 n분의 1로 분사 보조 수열을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도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여라. 그러면 여기 일단 교과서 풀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보조수열 bn을 n의 3분의 4제곱이에요. 3분의 4제곱분의 1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극한을 비교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글씨가 이렇게 넘어져 와 있는데 이게 6분의 1. 6분의 1이 어떻게 나왔냐면 3분의 4에서 요 2분의 3에서 3분의 4 빼서 계산하면 이렇게 번분수 계산하면 6분의 1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극한값이 결과가 0이다 보니 0일 때는 bn 급수가 수렴할 때만 급수가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가지만 얘가 0일 때는 수렴일 때만 an도 수렴이지 발산일 때는 안 되거든요. 근데 고맙게 bn 급수가 p 급수에 의해서 수렴하므로 이 급수도 뭐 한다고 할 수 있다? 수렴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조수열 가장 그 차수가 높은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n의 7제곱과 그 다음에 n제곱의 앞에 개수 이상수도 빼고 6을 정리하다 보니까 n 루트 n, 즉 n의 2분의 3제곱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조수열을 잡은 거죠. 보조수열을 이렇게. 그래서 전항 후항을 비교했더니 이 b에 대한 극한값이 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수가 나왔으므로 얘네들 두 개의 수렴 발산 여부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니까 bn 급수, 즉 얘 급수는 p 급수에서 수렴하는 걸로 나왔죠. 수렴하니까 원래 여기서 주어진 급수라는 이 급수는 이 an에 대한 급수죠. an에 대한 시그마 뭐 이렇게 루트에서 저 an 급수도 어떻다?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1번에 특히 이 부분 3분의 4제곱 얘는 왜 bn을 이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되는데 이 3분의 4로 따라가 보니 답은 나오는데 저거는 어떤 계산으로 어떤 유추로 저렇게 3분의 4제곱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아서 꼭 끝나고 질문을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얘는 거기에 있는 보조수열 bn을 3분의 4제곱이 아니라 4분의 5제곱이라고 하고 아까처럼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도 똑같은 부분 수렴한다로 나와요.
그러면 이 기준이 뭐였느냐? 사실은 우리 보조 수열의 P급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n분의 몇 제곱분의 1, 여기서 P라고 하지 않고 제가 알파라고 했는데요. 그 알파 값이 정확하게는 1에서 2분의 3 사이에 있는 거면 다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교과서처럼 3분의 4, 지금 제가 4분의 5뿐만 아니라 5분의 6, 즉 이 안에 있는 모든 알파는 다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 안에 있는 모든 알파가 다 된다. 그럼 일단 이 범위 안에 있는 뭔가 알파라고 놓고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보조수열 bn과 an에 대한 b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거 지워져서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알파 얘가 0보다 크면 0으로 극한값이 수렴하지만 제가 음수이면 발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b에 대한 값이 발산이면 bn과 an이 똑같이 발산 보장이 있었고요. 이 b에 대한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면 둘 다 수렴에 대한 보장이 이어졌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극한값이 b에 대한 극한값이 0일 수가 있어요. 즉 수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렴 가능성이 있어서 그 b에 대한 극한값이 0이려면 뭐까지 추가돼야 되냐면 보조수열 bn이 수렴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만 궁금한 an이 수렴하는 거죠. 그럼 얘가 수렴할 때는 이럴 때 알파가 즉 2분의 3보다 작으면 돼요. 근데 bn 급수가 수렴하려면 bn은 내가 n 알파로 잡았으니까 이 급수가 수렴하려면 즉 우리가 흔히 p로 잡았던 저 알파가 수렴하려면 1보다 컸어야 되죠.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즉 알파는 2분의 3보다도 작아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는 또 1보다도 커야 되는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파이면 얘가 결과가 an 급수가 수렴하게 되더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범위에 있는 알파 다 돼서 얘가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할 수 있다. 수렴한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요거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여라. 그러면은 요거의 수렴성은 이렇게 비교 판정법으로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요거는 제가 좀 약간 기교를 부려서 이 값이 1보다 큰 값을 곱하면 이거. 그러면 이 부등호 관계에서 비교 판정법을 2개가 아니라 연거푸 3개를 해서 이렇게 급수에서도 부등호 관계가 유지되고 얘는 아까 예제 7번에 1번에서 이미 수렴하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럼 얘가 수렴하니까 얘보다 작은 얘도 수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얘는 우리가 시그마 n의 ln n의 전체 제곱에 대한 급수는 지금 수렴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n의 ln n에 대한 급수는 뭐라고 나왔냐면 발산이라고 나왔다는 것까지 같이 한번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대한 그 풀이 세제곱분의 1에 대한 이 급수렴성. 그러면 얘는 요거에 대한 보조수열 bn을 n분의 1로 한번 잡아봤어요. 잡고 그 b에 대한 극한 비교 판정법을 적용한 거죠. 적용할 때 여기서는 앞에서 극한 처음 배웠던 그 공식을 조금 적용해서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를 요 함수에 대한 세제곱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얘의 극한을 구할 때 또 여기에서도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로 올 때는 로피탈 정리를 한번 쓴 거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여기서 3분의 1제곱 여기 로피탈 정리를 쓰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극한 공식을 적용하면 얘는 무한대가 되겠고요. 얘가 b에 대한 극한값이 여기가 무한대가 나오니까 bn 급수가 무한대일 때만 an이 무한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bn 자체가 이미 무한대인 거 p급수에서 나오니까 an도 무한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이런 거 무한대로 가는 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서 좀 줄였고요, 설명은. 그다음에 이 급수의 수렴성, n이 3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는 이 부동호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무한항까지의 급수로 가도 부동호 관계가 성립하는데 조금 전에 15번에서 얘가 발산이라고 했으니까 발산보다 큰 얘도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요거에 대한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여라. 요거 333페이지에 있는 예제인데요. 연습 문제인데요. lnx와 x의 관계가 요렇게 되죠. 그러면 ln 자체는 증가함수니까 다시 얘네들을 진수로 하는 로그를 다시 한번 취해도 부동호 관계가 유지돼요. 예, 부동호 관계가 유지되면 거기에 로그를 취해도 로그가 증가함수라서 부동호 관계가 유지되니까 요거 두 개의 정리를 묶으면 다시 x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가 반대 방향이 되면서 걔네들에 대한 급수의 합에서도 부동호 관계가 유지되는데 얘는 P급수에서 발산이니까 얘보다 큰 얘는 발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8번에 대한 예도 요거에 대한 급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여라. 그러면 AN 자체를 다시 판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AN에 대한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라 로피탈 정리 한번 썼더니 어떻게 돼요? 얘는 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 수열이 발산이므로 더한 급수도 발산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의 수렴성, 이번에는 보조수열 BN 하나를 이거보다 조금 더 기본적인 단순한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기본형으로 보조수열을 한번 잡았다고 한다면요. 그 두 개에 대한 B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니까 1, 양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보조수열 BN의 수렴 여부에 따라, 즉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 등비수열의 수렴, 공비 R이 2분의 1이니까 바로 수렴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쉬운 수열이 수렴하므로 원래 급수도 뭐한다?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된 내용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도 급수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이 좀 지치셨을 텐데 이쯤 되면 급수 너무 지겹다는데 다음에 한 번만 더 들으면 8장 내용은 끝나도록 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그러다 보면 연습 문제 푸시면서 너무 몰라서 질문들을 많이 해서 제가 좀 최대한 연습 문제를 많이 끌고 왔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지겹지 않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